자, 출발합니다. 운전은 오래간만에 하는데요. 옛날에는 운전을 참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귀찮네요. 나이 먹으니까. 또 차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요. 옛날에는 이렇게 뭐 출력 좋은 차들 타고 코너링 좋고 뭐 이런 차 타고 정말 빡세게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 게 참 좋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. 이게 글쎄 뭐 남들은 뭐 어른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철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좀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. 어떤 거에 막 그 열정을 갖는 게 좀 많이 좀 퇴색됐어요. 퇴색은 정확하지 않고 아무튼 뭐 시들해졌습니다.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. 이게 그냥 뭐 진짜로 뭐 철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 호르몬의 변화일 거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체력도 좀 떨어지고 뭐 또 철학적인 변화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옛날에는 그 좋은 차 타고 뭐 이러고 가면은 또 이렇게 또 젊을 때는 힘센 차 타고 이렇게 왕 밟고 뭐 그러면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그 맛에 했었는데 지금 뭐 내가 왕 밟고 다니면 뭐 그냥 다 양아치로 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사소한 이유지만 뭐 밟으면은 뭐 기름값 더 드는 거고 요새는 그래갖고 요거 지금 요게 요 차종은 이제 BMW 차종이고 지금 이렇게 에코 프로 요렇게 해서 많이 다닙니다. 요게 지금 요 차종 같은 게 이제 거의 400마력에 육박하는 차인데 100마력 이상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. 에코 프로로 다니니까 기름값이 확 줄더라고. 또 이 차에 또 고급을 넣거든. 뭐 그런 부분도 있고. 옛날에 뭐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데 뭐 전기차 뭐 택시로만 타봤지 좀 제대로 내가 운전을 해보면서 즐겨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전기차의 등장 자체가 약간 언짢은 거야. 언짢다기보다는 좀 탁탁지 않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제가 이제
군대 막 제대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차를 운행을 해갖고 지금 20년이 넘었죠. 계속 여러 번 차를 바꿔가면서 탔는데, 어릴 때는 뭐 튜닝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. 그때 뭐 튜닝을 해봤자 뭐 별게 없었어요. 옛날에는 뭐 이제 과급 차량도 없었고, 자연흡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흡기 필터를 바꾼다든지, 뭐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 캠을 바꾼다든지, 기압비를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였는데, 그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출력 변화나 뭐 이렇게 없거든요. 근데 요새는 뭐 과급 차량이 일반화되면서 아주 손쉽게 뭐 차량 성격을 쉽게 확 바꿔버리니까, 사실 튜닝을 하려 그러면은 요즘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일 텐데, 과거에는 그 뭐 한 1, 2마력 올리고자 무슨 흡기 필터를 뭘 갖다 끼고 뭘 했던 거를 지금은 뭐 100마력이 올라도 그거 안 합니다. 그냥 깡 순정으로 다녀요. 심지어 세차도 안 해. 지금 밤이라서 차가 좀 깨끗해 보이는데 아유 개판입니다. 이 차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? 그래서 뭐 제가 몰아봤던 차 중에 이게 제일 고출력 차량이고, 원래 이제 고출력 차량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다 보니까 적당한 타협해서 뭐 샀던 건데, 그때 뭐 잠깐 좀 밟아보고 그 뒤로는 뭐 그냥 에코프로입니다. 에코프로야. 근데 그건 있어요. 이게 제 차가 6기통이거든요. 6기통이고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 직렬 6기통이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. 뭐 밟을 때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뭐 정속 주행, 무슨 지금 속도가 좀 낮은데 한 120, 130 뭐 이렇게 쭉 달려갈 때, 새벽에 조용할 때 같은데 이러고 쭉 그냥 항속 주행을 하면은, 이게 또 2000cc 차들이랑은 다른 뭔가가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드네. 아무튼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, 이 차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, 이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인가 뭐 기술 시간 뭐 이럴 때 배우는데, 내연기관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거든. 흡입, 횡정, 뭐 흡입, 폭발, 배기, 뭐 아무튼 이 순서를 외우고, 뭐 순서를 뭐 4가지 단계 외우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, 아무튼 얘가 이제 공기를, 엔진이라는 녀석이 공기를 이렇게 싹 들어 마셔서 그 공기랑 또 분사되는 연료랑 혼합을 해서 실린더 안에서 폭발을 시킵니다. 실린더 안에서 폭발을 시키면 그게 이제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, 뭐 폭발은 이제 상하 운동인데 그걸 이제 크랭크 축을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,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단계를 몇 가지 더 거치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제 바퀴에 전달해서 이렇게 나가는데, 이 과정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웠어. 신비롭고. 그 인간의 심장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뭐 저뿐만 아니고 그런 생각 하는 사람 많죠. 그런 뭐 엔진은 뭐 심장 고동하고 뭐 이렇게 뭐 뭐라는 리듬은 좀 다르지만,
아무튼 그거를 좀 심장 박동 같은 어떤 고동, 주기적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 인간의 심장과 그 사실 뭐 이게 주술적인 이야기인데 연결돼 있다는 느낌, 이런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었거든. 근데 이거를 그냥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수동차를 더 좋아하는데, 저는 이제 어렸을 땐 수동차를 계속 몰았었으니까, 수동차는 이제 그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게 그 오토차들보다 한결 좀 더 유리하다는 정확하지 않고, 그렇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죠, 수동차는. 왜냐하면 이제 오토차는 뭐 RPM을 뭐 조정하면서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, 뭐 패들 시프트도 있고 그게 손이 잘 안 가거든요. 근데 수동차는 강제로 해야 되니까 RPM을 계속 느끼면서 주시를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, 수동차는.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. 그래갖고 뭐 참 뭐 되도 않는 차 갖고 RPM 무슨 6000 뭐 이렇게 써가면서 변속하고, 힐앤토 하고, 더블 클러치 하고, RPM 무슨 뭐 몇백 몇 단위로 이렇게 운전해가면서 그 변속기랑 뭐 엔진과의 뭐 그런 조화를 계속 생각하면서 운전하니까 그 운전 자체가 노는 거였거든. 그래서 뭐 그때 내가 초차 쓴 차가 아마 120마력 130마력 됐을 겁니다, 그게. 근데 그 안에서 그냥 그 수동 5단 변속기로 변속해가면서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. 근데 지금 뭐 거의 400마력 되는 차인데 그 재미가 안 생겨. 그때 국산차고 뭐 그랬던 건데,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비싼 독일제 수입차를 타면서도 그 재미가 안 생겨.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은 또 하고 싶긴 한데, 그런 뭐 이렇게 운전하기 재미있는 자연흡기의 수동차를 전기차가 이 세상을 점령하기 전에 또 한번 갖고 싶습니다. 고출력은 필요 없어요. 네. 밟지도 않고. 근데 이렇게 차랑 교감하면서 운전을 좀 하고 싶은 거죠. 그 젊은 친구들, 누가 볼지 모르겠,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밟고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을 거예요. 그게 뭐 어쩔 수 없지.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. 근데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운전하고 그러지 않았었는데, 가끔가다 한 번씩 운전하고 뭐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계기가 되면 한 번씩 운전해보고 그랬는데, 또 얼마 전에 또 베트남 가서 오토바이 타고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, 그 달리는 재미는 자동차는 사실은 오토바이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교감이란 부분도 뭐 그렇겠지만, 그걸 요즘 차들은 뭐 특히 더, 오토바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각을 더 사용해야 되잖아요. 바람도 느끼고, 소리, 뭐 노면에서 전하는 충격이나 뭐 코너에도 더 민감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지. 뭐 진짜로 뭐 그런 재미를 느낄 거면 차라리 무슨 125cc 오토바이가 낫지. 자동차는 뭐 제가 뭐 여러 뭐 많은 차를 뭐 몰아본 것까지는 아니지만, 그래도 뭐 국내에서 그
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들은 꽤 몰아봤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은 뭐 BMW M 뭐 이런 거, 뭐 AMG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고성능이라고 우리가 알만한 그냥 대중적인 고성능 차들, 그런 차들까지는 자동차 치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이게. 정말로 뭐 이게 뭐 사람의 아드레날린을 확 끌어올리느냐 오토바이랑 비교를 하자면 아닌 것 같아요,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. 뭐 극한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뭐 더 좋은 차는 모르거나 아닌 것 같아. 뭐 오토바이 이전엔 뭐 말 같은 것도 있을 거고, 아마 오토바이나 말을 타는 게 자동차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을 겁니다. 훨씬 재밌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재미를 위해서 그냥 뭐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자기만의 재미를 위해서 무슨 고성능 차를 타고 뭐 이런다, 이런 게 글쎄 뭐 이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고, 뭐 한때 그런 걸 즐겨했던 사람으로서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,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. 스카이 다이빙을 막 해봤던 사람이 번지 점프가 뭐 그렇게 신날 리가 없잖아요. 그냥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재밌어 봤자 번지 점프다. 요새 그거 재밌어 보이더라고. 미친 짓 같긴 한데 뭐 윙수트 뭐 이런 거 해갖고 부상자가 없다는 그 스포츠 알죠? 윙수트. 뭐 그런 거 보면은 뭐,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, 특히 좀 남자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은데, 모르겠어요. 이건 뭐 여자로 안 살아봐서. 자꾸 이렇게 어떤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도파민 중독 그러잖아요. 뭐 옛날에는 그런 뭐 개념조차 없어갖고 아예 생각도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. 이 어떤 도파민을 막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짓저짓 뭐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게 무슨 20대 때 뭐 30대 뭐 초반 뭐 초중반까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그것도 사실인데,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젊을 때 꼰대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였더라, 생각이 안 나네. 덤프 트럭이 지나가니까 그거 조금 신경 쓰다가 생각의 끈을 놓쳤네.
유명하다 그래야 되나?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, 시선, 얘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, 또래 무리에서 즐기는 거를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소외되는 기분, 그래서 뭐 유행을 쫓고 막 이런 것들.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유행을 거의 쫓지 않고, 남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, 확실히 옛날보다 남들의 시선은 덜 신경 쓰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더 경직돼 있지 않나,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꼰대에 가깝지 않나.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보편에 수렴하려는 게 있거든. 물론 뭐 젊을 때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, 그 다음에 어떤 터부, 어떤 틀, 뭐 이런 거는 늙은이들보다 확실히 좀 더 열려있고 좀 더 자유롭고 말랑말랑한데, 반면에 남들의 시선에는 훨씬 더, 남들의 시선이 정확히는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. 왜냐하면 또 반항 끼는 애들은 또 주변에 어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신경 안 쓰거든. 근데 이 또래 문화에서의 어떤 뭐 평판이나 이런 거에는 훨씬 더 민감하죠, 젊은 친구들.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나이 먹는다고 꼭 뇌가, 머리가 딱딱하게 굳고 마냥 꼰대만 되는 건 또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, 좀.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약간 고민인데, 이게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,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 50인데 가만히 있을 때 심심할 때는 뭐 하루 종일 뭐 할 일 없고 뭐 유튜브만 틀어놓고서 뭐 그런 거 뭐 보고 있단 말이에요. 보다 보면은 또 긴 영상은 못 봐. 점점 막 쇼츠 같은 거 보게 되고. 그러니까 뭔가 계속 어떤 자극을 찾는 것 같아요, 이게.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. 이게 어떤 자극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루틴을 이렇게 따박따박 지키면서 사는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. 이게 뭐 핸드폰 같은 거 보다 보면, 나는 새벽 만약에 1시에 12시에 자야 돼. 그런데 보다 보면 뭐 한 3시 4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좀 생기잖아요. 근데 이게 루틴이 딱 짜여서 그걸 또 이렇게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, 그거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서 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, 장기적으로 봤을 때. 이게 제가 생각할 때, 저는 그 약간 어렸을 때는 이제 재기발랄하고 아이디어도 좀 있고 뭐 적당히 유쾌하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, 또 이것저것 관심 가는 것도 많고, 그다음에 뭐 좀 하면은 대충 흉내는 또 잘 내.
근데 이게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인싸? 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, 요즘 말하면 인싸일 수 있고, 그래서 뭐 주목도 받고 어디 또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은 분위기를 좀 주도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, 결과적으로 사람이 평가를 받는 건 그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무언가 이뤄낸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팔방민이 성공 못한다고, 그것도 다 그런 말 같은데, 요거 조금 저거 조금 관심 갖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었던, 뭐 그냥 무직하고 한 가지만 파고 뭐 이럴 땐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결과물을, 성적표를 받아보면 보여줄 게 너무 없어져요.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사랑도 바람둥이들이 좋은 결말이 별로 없잖아요. 연애할 때 좋겠지,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,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, 그런 애들도 말도 잘해. 뭐 얘는 이래서 좋고, 쟤랑은 뭘 했었고 뭐 또 야한 얘기 곁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막 흥미진진하단 말이야. 근데 결말이 별로 안 좋아. 그러게. 그냥 거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에,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,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짧아서, 특히 젊고 건강한 시절은 특히나 더 짧기 때문에 한 가지를 뭔가 잘하기도, 한 가지를 매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.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킨 건 아닌데, 아무튼 최근에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몇 개 샀는데,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 영상입니다. 차에다 뭐 설치하는 것도 사봤고 뭐,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과물을 보고 또 몇 번 해봐야지, 뭐 개선점도 찾고, 익숙해지면 또 거기서 익숙해지면서 오면서 또 이게 응용도 하게 되고, 또 나만의 색깔을 찾게 되고, 뭐 이렇게 되는 걸 테니까, 그냥 뭐 남들이 하는 얘기에다가, 남들이 하는 방식이지만 일단은 찍어 보고 있는 겁니다. 뭐 차를 타면서 찍으니까 뭐 차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, 제 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확인이 안 되겠지만, 아까쯤에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했고, 그거는 생각보다 좀 뭐 잠깐의 만족에 불과했는데, 이 차가 지금 차량 형식이 웨건이거든요. 우리나라에서의 장이차라고 좀 이렇게 놀림받는 그런 종류의 뭐
있는데 이 형태가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있어요. 제가 차를 여러 가지 몰았었거든요. 근데 이 결과적으로 무슨 이 브랜드의 뭐 정체성에서 오는 만족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차량 형태적인 만족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제 눈에도 예쁘지만 제가 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한동안 뭐 캠핑도 많이 다니고 뭐 차박도 했었고 장거리 많이 다녔었는데 또 한때 뭐 튜닝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SUV나 뭐 이런 건 손에 안 가더라고요. 일단 지상고가 높고 무게중심이 높고 뭐 이런 차들은 애초에 좀 관심사항이 없었고, 하지만 또 짐도 좀 막 싣고 여행도 막 다니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저로서는, 제 취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사실은 웨건 외에는 거의 뭐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웨건을 선택했던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원했던 게 좀 출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,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한 거예요. 제가 이 차를 살 때는 그 웨건 형식의 자동차들 중에선 이 차가 가장 출력이 높았던 차로 기억을 합니다. 네. 이 차가 가장 출력이 높아서, 지금 뭐 더 상위 모델들도 나왔는데, 그리고 저는 또 후륜구동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후륜구동을 사고 싶었는데, 이 차가 차량으로 같은 엔진 달린 형식의 차가 세단으로는 후륜구동이 나오는데 웨이건은 또 후륜구동이 안 나와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마음에 드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4륜구동 차를 타고 있습니다. 후륜구동이면 좀 더 재밌게 탔을 것 같은데, 그거는 조금 아쉬운. 그거 외에는 뭐 저랑 비슷한 사람의 성향이 있다면 이 차는 뭐 100점 만점에 최소 90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새 이제 BMW도 너무 흔해졌고, 수입차 자체가 많이 흔해졌지만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뭐 국산차 수입차 이렇게 구분 짓지 말고 그냥 그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 다양하게 선택할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? 그렇다고 보는데, 고성능 뭐 웨건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 차는 뭐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다시 차를 사면은 이게 이제 연비가 좋은 무슨 뭐 4기통 모델들, 뭐 디젤 모델들도 있고 뭐 그런데, 다시 사면은 글쎄 걔네들도 장점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, 또 그래도 이 차 살 것 같은데, 이게 또 6기통에 안 밟아도 이게 6기통만의 매력이 있어서. 아무튼 뭐 차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하고, 또 차가 있음으로써의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이렇게
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데, 그냥 아직까지 근데 좀 그런,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이게 아직까지 그 어떤 자신의 재력이나 신분을 뭐 보여주기 위한, 그 옛날에 그 유치한 CF 있잖아요. 그뭐 친구가 어떻게 사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, 뭐 그런 거 있죠. 아 진짜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만든 건 거야. 이게 약간 한국인이 차이를 대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너무 저열하지만 너무 잘 표현했다. 근데 좀 그런 것도 좀 변해가고 있고 더 변하겠죠. 아무튼 뭐 오늘은 뭐 별 얘기는 아니고, 운전하기 귀찮았으나 차량용 거치대도 사고 카메라도 산 김에 오래간만에 짧게 드라이브를 해봤습니다. 바이바이.